안녕하세요. 121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엑스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셨을 것 같아요. 요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관심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민관 협력과 관련돼서 경희대학교 김봉석 교수님을 모시고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부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봉석 교수님이 나와주셨으니까 김봉석 교수님을 박수로 한번 모시고, 네, 짧게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교수님 지난번에 제가 그 사석에서 잠깐 들었더니 엑스포 관련된 논문 몇 번 쓰셨었다고, 그로 네, 인해서 네, 또 네, 자꾸 이제 딱 시기가 지금 잘 맞아갖고 네. 그런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요 엑스포 이야기 한번 열심히 듣고, 혹시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시는 기업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또는 부산시 관계자분들한테도 좋은 어떤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신 우리 황 교수님, 윤 교수님 참 멋지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경희대는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총대를 메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 그러지 못해서 지금 조금 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그때 우리 황 교수님께서도 그때 발표를 다른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유치를 지금 막 우리 부산 엑스포가 이제 유치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과연 지금 이제 25년 오사카가 유치가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했길래 이렇게 유치를 했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는 거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엑스포가 왜 중요하고 또 엑스포가 어떤 형태를 가진 어떤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한 얼마 정도는 하면 될까요? 그냥 시간은 교수님 맘대로 다 쓰셔도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세계 박람회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우 참 그림 좋죠. 요게가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네. 이게 누리마루, 네. 누리마루, 누리마루 그리고 저 뒤쪽이 네, 광안대교? 네, 광안대교. 네. 네, 광안대교. 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는 이제 월드 엑스포 2030 부산 코리아고, 이건 이제 BIE 인증 네. 세계 박람회 이제 레지스터드 엑스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 거고,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최 기간은 만약 이제 유치가 된다면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할 예정이고, 이제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지금 이제 이 북항이라는 것이 이제 원도심이기 때문에 실은 옛날에는 아주 그 발전을 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이런 거고, 이 북항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역대 박람회들을 보면은 그 도시에서 조금 개발이 필요한 곳, 그곳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사례를 볼 여수, 아니 오사카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발과 관련돼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포스터는 예전 포스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종종 어디 모임에 나가면 요 마크가 달려 있는 마스크, 맞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고 좋은 징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엑스포는 일반적인 B2B나 B2C 전시회와는 다르게 예술, 과학, 산업 등의 분야를 조직적으로 전시하며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주로 산업, 진흥, 경기 부흥 정책이 이용되는 대규모 행사이고,
그 문화나 미래상을 전시하는 어떤 대중 계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B2B나 B2C에 우리가 이제 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산업 전시회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의 엑스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중들한테 이제 무제한으로 개방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포는 그 BI. 월드컵 네. 그리고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월드컵 같은 경우는 FIFA, 네. 올림픽 같은 경우는 IOC에서 이제 이렇게 주관을 하듯이 여기에서도 이 엑스포는 BIE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기는 BIE는 국가에서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70개 회원국인데 무조건 뭐 나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한 표입니다. 아프리카 소국도 한 표, 미국도 한 표, 중국도 한 표.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포는 FIFA나 IOC와는 다르게 조금 더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외교 싸움이 치열한 그것이 이제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엑스포는 Certified 엑스포와 Unauthorized 엑스포, 그러다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웨딩 엑스포, 이건 과연 엑스포일까? 엑스포 아까 얘기한 BI에서 인증을 받은 건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네. 보통은 규모가 작은 거는 이렇게 막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날짜가 그 개최하는 일수가 길어지면은 이제 BI에서 제재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인천에서 세계 네. 도시 엑스포라는 걸 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2010년입니다. 네. 네, 그때도 이제 하고 했는데 날짜가 길어지고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바로 BI에서 엑스포란 말 쓰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도시박. 인천 세계 도시 축전, 뭐 축전 맞아요. 이상한 이름으로 네. 엑스포라는 명칭을 못 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 엑스포는 이제 크게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지스터드 엑스포와 리커그나이즈드 엑스포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레지스터드 엑스포는 한 번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올림픽으로 보면은 레지스터드 엑스포는 올림픽 경기고 리커그나이즈드 엑스포는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정도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우리가 2012년에 그렇죠. 12년에 했던 여수 엑스포도 리커그나이즈드 엑스포, 인정 엑스포고 다시 말해서 큰 진짜 만국 박람회는 아닌데 그냥 박람회로 인정해 줄게 해서 이제 그런 거고 또 1993년에 아마 뭐 윤 교수님이나 황 교수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그러게요. 저희밖에 지금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인정 엑스포입니다. 대전. 네. 네. 꿈돌인가? 걔 때문에 요새 맞습니다. 유명한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레지스터드 엑스포는 그야말로 세계 박람회라는 명칭으로 쓰고요. 이제 리커그나이즈드 엑스포는 전문 박람회 또는 인정 박람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수 생각해 보면 2012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했습니다. 3개월을 했죠. 네. 그렇지만 이 세계 박람회는 최장 6개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0과 5로 끝나는 해에 이제 주로 엑스포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00년에 하노버 엑스포, 2005년에 일본의 아이치현에서 열렸던 아이치 엑스포, 2010년에 상해 엑스포, 15년에 밀라노 엑스포, 20년에 두바이 엑스포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늦춰져 가지고 작년에 두바이에서 크게 엑스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25년에 오사카 엑스포 이렇게 이제 했고 전시관 비용 부담은 각 나라에서 직접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네. 우리 여수 엑스포는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여수 박람회장을 다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전시관들을 사용하게끔 해줬는데 이 레지스터드 그 세계 박람회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빈 부지만 줍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우리가 아까 인정 엑스포는 대전 엑스포, 또 리스본, 사라고사, 여수, 그리고 2017년에
아스타나 엑스포 이런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BIE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1851년 제1회 영국 런던 박람회. 이 박람회는 런던에서 자기들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무지하게 뽐 좀 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처음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가 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 기구의 어떤 필요성이 이제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1928년 또 1988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BIE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BIE에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 그리고 세계 원예 엑스포, 밀라노 트리엔날레 이렇게 4개를 관장을 하는데 그 중에 서티파이드는 2개, 위에 2개. 네. 이제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 요 2가지죠. 뭐 간단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제를 좀 보면은 등록 엑스포는 조금 되게 큰 주제, 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큰 주제이고, 인정 엑스포는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조금 어떤 스페셜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래서 전문 박람회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연안 해안, 맞아요. 네, 네. 해안을 주제로 한 그런 거였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25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조금 큰 거. 예를 들어 지금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인류의 삶을 위한 미래 사회 설계라고 하는 아주 큰 틀에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이 세계 박람회, 우리는 이제 인정 박람회는 이제 뒤로 치우고 이제 등록 박람회인 세계 박람회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21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는 꼭 BIE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말했던 엑스포로서 네.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네, 유치할 때 기본 사항은 세계 박람회의 주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글로벌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사카 엑스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부산에서 하는 그런 엑스포의 주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SDG, Sustainability.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특히 탄소 중립, 탄소와 관련된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둘째는 이제 국가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자체의 어떤 파워가 아니라 경제력 또는 박람회의 비즈니스 플랜, 실행 가능성 등의 유치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유치 주제에 대한 설득력과 교섭 전략이 이제 더 중요하죠. 지금 부산 엑스포와 이제 경쟁을 하는 곳이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네. 이제 원래는 리야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밀라노도 있었고 또 러시아도 있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지들 전쟁하느라고 이제 떨어져 나갔고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는 2015년에 밀라노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규정상 15년 내에는 같은 국가에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그런 있군요. 규정이 있어요. 15년 이내에 같은 국가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등록은 했었지만 뭐 일단은 뭐 후순위로 밀렸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이제 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같은 경우는 바로 21년에 두바이에서 이제 엑스포를 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에서 보면은 이제 두바이는 솔직히 말하면 그 중동 내선 졸부에 가깝고 공통적인 재벌은 사우디아라비아고. 근데 그 신생인 두바이가 아주 그렇죠. 해놔가지고 그냥 뻑적지근하게 해놨어요. 그게 그 실패했다, 성공했다, 성공한 엑스포냐, 실패한 엑스포냐는 이제 뒤로 치더라도 일단 자기들 뽐을 되게 냈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럼 종주국인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뭐 무조건 지금 특히나 이 달러,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대륙별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엑스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라는 논리가 이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음. 25년에 바로 일본에서 그러면은 일본 해도 오사카에서 하고 30년에 하면 같은 아, 어? 아시아 대륙. 아시아 그래서 네. 북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요거는 이제 문제가 적용이 없다. 되지 않는다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치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후보국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후보국을 첫 후보국이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에 이제 다른 후보국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 PT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6월 21일 이건 저도 실황 중계로 봤습니다. 그날. 네,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BI 170차 총회에서 우리 네, 총리하고 부산시장하고 가서 네. 이제 PT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9월 7일까지 음, 비드 도시에라고 하는 유치 제안서가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미 제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내년 3월쯤 정도로 이제 후보국 실사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아, 내년 3월쯤에서 네. 후보국 실사가 나올 예정인데 주로 실사의 주로 포인트는 테마의 타당성, 아까 말했던 인류의 보편적인 네, 가치를 잘 네.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어. 아, 그 테마는 사우디는 다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테마는 뭐 다 비슷비슷한데 뭐 아, 조금 뭐 지금 어, 뭐 지금은 일단 SDG를 벗어나서는 지금 할 수 있는 할 수가 테마들이 좀 없으니까. 없어요. 아, 네네네. 다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그걸 어떻게 음, 그 국가하고 그걸 맞추는지. 잘 맞춰가지고 예, 제안을 하느냐 하는 이제 예. 그런 것이 이제 정책적 의지는 뭘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많이, 정책적 의지 얼마만큼 이걸 하려고 하느냐. 아, 아, 아.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걸 무조건 유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윤석열 네,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에 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얼마만큼의 최적의 입지를 음, 가지고 있느냐, 부지 계획, 접근성, 지역 환경 뭐 이런 것들까지 통틀어 가지고 후보국을 실사를 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계속 이제 유치 활동을 하는데 국내 유치 또 해외 유치, 특히 해외 유치 거기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제 외교 교섭력이 중요한 거가 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11월에 최종 투표 예정입니다. 음, 투표할 때는 실행 가능성, 범지구적인 주제, 또 회원국과의 관계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뉴스에도 나옵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 또 네, 삼성에서 뭐 네, 각국에 뭐 돌아다니면서 음, 음, 음. 유치 우리한테 뭐 투표를 하겠다라고 뭐 약속을 받았다. 네, 그런데 실은 소국들 이제 네, 중진국 미들 클래스 이하 국가들은 어. 되게 이런 걸 잘 이용해 먹습니다. 아, 무조건 양쪽 두 군데 세 군데 다 자기들한테 어, 투표한다고 하고 그럼 너희들은 우리한테 뭘 해줄래? 내가 투표할 건데 뭐 네, 해줄래? 뭐 해줄래? 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딜을 걸죠. 어,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투표가 되면은 우리 교양 뽑듯이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열리는데요. 이제 1차 투표에서는 만약에 한 국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면 1차 투표에서 끝납니다. 네, 과반 투표가 안 되면은 1, 2위가 이제 2차 투표로 넘어갑니다. 음,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2차 투표까지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2차 어, 투표가 했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제 등록 어, 준비를 네, 한다라고 어, 이제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유치 프로세스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실사 전 음, 제안서 제출을 했고 실사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3월에. 이제 유치 제안은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도 유치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뭐 세부 평가 요소들은 아마 BI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는데 네, 개막 일부터 해가지고 네, 예상 비용, 또 네, 뭐 위치,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등의 이러한 네, 것들이 이제 세부 평가 요소로서 이제 음, 적용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202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박람회를 유치를 하는데 그 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오사카 엑스포는 실은 명칭은
오사카 엑스포가 아니라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오사카 엑스포는 이미 70년대에 한 번 했어요. 오사카에서. 아, 그래요? 세계 박람회를. 몰랐네. 일본은 세계 박람회를 알지. 아이치에서도 했고, 예. 그리고 오사카에서도 아까 했고, 이번에 또, 오사카 간사이까지 하면 벌써 등록 박람회만 세 번째입니다. 간사이 공항 옆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고. 공항은 아니고, 예. 오사카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으로 어, 이제 에, 그 만들어서. 유메시마라고 하는 예.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여기를 만들었냐 하면은 일단 그 오사카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엑스포는 지역 개발과 밀접한 낙후돼 연관이 있다. 예.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히 일본에는 이 단카이 세대가 음, 모두 75세가 되는 그야말로 후기 고령자 사회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음, 인구도 이제 점점 줄고 있어요. 오사카시도. 그리고 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인공섬을 만들어 놨긴 했는데 이제 재개발을 좀 해야 되고 특히 이 어, 섬에다가 오사카에서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음, 리조트 IR을 좀 음,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아, 가지 문제 때문에 되네 안 되네 이제 서로 어, 싸우고 어, 그러다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 또 음, 엑스포를 유치하자 하는 음, 거. 그리고 이제 이 유메시마 엑스포 그 예정지 그 주변에 다양한 관광, 마이스, 스포츠 시설들, 또 음, 아까 얘기했던 북가 리조트, 또 해저 터널, 또 음, 유메시마 역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음, 인공섬입니다. 음, 인공섬이 있고 여기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백스코 같은 인텍스 예, 오사카가 예,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본부장이 여기에 있고, 또 음, 위쪽으로 가면 이제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위치는 뭐 상당히 좋은 위치고, 어, 지금 밑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해저 터널로 이미 뚫렸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을 이렇게 만들겠다. 아, 육지하고 이제 그 섬을 처음 연결하는 연결하는, 어, 예. 이렇게 이제 유메시마 역을 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요 사진 요거 이렇습니다. 현재 모습 이게, 보시죠. 이게 인공섬이에요? 예, 기술이? 인공섬입니다. 이야, 이렇게 대단하다. 반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각형이네. 달을 대고 만들 수는 없겠죠. 예, 예, 인공적이지 않으면은.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엑스포장이 건설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복합 리조트도 이제 하고 아, 이게 이제 매립은 해놨는데 어, 이제 뭔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사카 간사, 여기도 오사카 여기 보시면 간사에서, 네. 오사카 간사이 재팬이라고 돼 예. 있어요. 오사카 간사이 재팬 음, 엑스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그러니까 25년에서 2014년 11년 전 1년 전, 예. 11년 전부터 이제 처음에 오사카 부에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오사카가 보니까 시가 있고 예. 그다음에 부가 있고 그다음에 간사이는 뭐 큰 번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간서지방 예, 간사 지방, 예, 예. 우리로 따지면은 인공관서. 예. 여기 우리로 따지면 부울경 엑스포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아, 부울경 엑스포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오사카 간사이 재팬 네. 엑스포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거기서 일본 경제 상업성 우리 이제 통산 삼자부에 해당되는 음, 거기에서 이제 심의위를 구성을 해서 엑스포 기본 계획을 준비를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맞아요. 산업부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 지금 이제 코트라, 뭐, 이렇게 해서. 코트라 또 부산시 이렇게 같이 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외무성의 장관급 전담반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음,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부지 조성하고 건축 공사 소요 비용의 3분의 1이 그 지역 기업에서 냈습니다. 지역 어, 기업에서 네, 어,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음, 일본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선정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음, 특히 일본은 자기들의 이제 경쟁
음, 여러 가지 선진국을 내세워가면서 ODA를 통해 가지고 아,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아시아나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음. 자기 돈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다 지원을 해주겠다. 어, 다 지원을 해주고 베뉴도 지원해주고 오퍼레이션도 지원해주고 뭐 커뮤니케이션 트래블 이런 것까지 싹 해가지고 우리 ODA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딩을 할 때 약 1억 8,700만 유로의 엑스포 참가 지원액을 지원해주겠다. 물론 이제 경쟁국이었던 러시아나 아제르바이잔도 많은 지원액을 했지만 이제 특히 이거 말고도 기타 ODA 프로그램을 아주 잘 가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 일본이. 아. 아니, 이 엑스포 할 때 지원금을 저렇게 많이 내야 돼요? 다른 나라들도 뭐 떨어졌지만 1억 7천만 유로, 뭐,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2천억 이상. 네. 네. 오, 우리도 아마 이 정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지금 저 유치하려면 부산에. ODA로 하면은 이 음, 정도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 그때도 보통 조금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나왔잖아요. 네, 심지어 이 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도 이 정도를 그러니까, 제시를 했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거보단 더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음, 더 많이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오사카 지역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제 연구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를 한번 정의를 이제 해봤고요. 음,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독일어인 원래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차원에서 음, 이제 나왔습니다. 게젤샤프트는 우리로 따지면 이익사회, 네, 이익공동체. 어, 게젤샤프트는 어, 게마인샤프트는 우리 뭐 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 이익과 관련이 없는 네네네. 그런 마음 오, 공동체 예, 예, 예. 이런 걸 이제 게마인샤프트라고 이제 아, 얘기를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역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나와 음, 있습니다. 음,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크게 시민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음, 한번 음,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오사카 간사이 지역 공동체는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여기 위에서 보시는 SDG, 네, UNS, 그래서 유엔에서 네,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아주 명확히 지켰다. 음, 그래서 음, 이제 그 세부 주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오사카 엑스포는 Saving Lives, Empowering Lives, 또 Connecting Lives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을 어떻게 SDG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할 것인가, 실천하는 건지. 실천할 네, 것인가. 네, 네. 그래서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그때 유치를 하면서도 지역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기업, 정치권도 아주 일관되게 요거에 요거랑 같이, 맞춰가지고 일관되게 맞춰가지고 유치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자, 먼저 시민 공동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엑스포의 보편적 가치인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인류의 삶을 위한 미래 사회 설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이제 주요한 것을 얘기를 했지만 자, 시민 차원에서의 자주적인 협력 활동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음, 뭐 일본어는 제가 모르는데 그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오모테나시, 음, 오모테나시. 오모데나시, 예. 오모데나시. 이게 뭐 최고의 음, 환대, 어,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또는 어, 최고의 환대를 했다, 뭐 이런 거. 어, 특히 실사단이 지금 요 밑에 보면은 뭐 이거 아주 유명한 데잖아요. 네네네네네. 도톤부리인가 여기가 네, 어디죠? 도톤보리. 머리. 예, 도톤보리 맞아요. 예. 예. 여기에 그날 그 BI 실사단이 왔는데요. 네. 실사단은 3박 5일로 왔습니다. 어, 온 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내렸는데 어, 사람들이 다 우산 받고 비 맞으면서 와가지고 환영을 해가지고 아주 되게 감명. 감명을 받았다. 최고의 어, 환대를 받았다. 또 환대를 했다라고 했다.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정부 시민 차원에서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뭐 고투 2025 프로젝트. 음,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연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그 당시에 얘네 둘이 되게 역할을 많이 했대요. 아, 그래요? 아, 키티하고 피카츄하고 포켓몬. 뭐지 키티하고 네, 포켓몬하고 키티하고. 아, 피카츄. 피카츄하고. 응, 응, 응.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얘네들하고는 상대도 할 수 없는 BTS가 BTS.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진 보면은 각 지역 공동체들 응? 많이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아주 유심히 봤던 것이 Think Expo 2025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젊은 층에서 청년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나온 그런 음, 그 프로젝트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음. 이제 우리 황 교수님 일본어 좀 아실 것 와카. 같은데 와카조가 뭐 젊은이 뭐 이런 뜻이라는데요. 아, 그런 와카조 활동이 예, 되게 예, 예, 음, 있었대요. 그래서 뭐 원래는 뭐 와카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대생? 오사카 대학 등의 이제 의대 애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삶, 아, 네, 건강한 네, 네, 삶, 네. 정의감 음, 삼, 아, 네. 이런 미래 인류, 것들이 이제 주제. 이루어졌을 때 어, 지금도 실은 우리 뭐 이렇게 주제 정하고 하는데 얼마만큼 다 이제 어떤 이런 학자들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했겠지만 과연 젊은이들은 과연 여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음, 과연 그 주제에 젊은이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했었는가 하는 음, 걸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조금 없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아까 말씀드렸던 띵크 엑스포 2025는 오사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아, 그것들을 계속 하고 자기들이 우리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뭐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어, 그런 어, 선언도 하고 어, 여러 어, 가지 사회 그 해결 책도 어, 제시를 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조금 지금 우리한테도 우리 필요하네요. 예 그래서 진짜. 좀 이런 오른쪽에 그 사진 보듯이 이렇게 음,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음,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음, 했었다 하는 거 그러네. 보고. 자, 두 번째 경제적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기업들이 이제 전후방 투입.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오사카 시, 간사이. 오사카 부, 예, 그리고 예. 간사이가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 있는 경제 공동체에서 거기 보니까 지역 기업이 응. 378억 하락에, 엔을 낸대요. 다 똑같이 냈네요. 일본 네. 정부 지방자치제. 요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 4천억 정도 되는 거죠. 어, 어, 정부에서 4천억 내고 이제 어, 아까 그 오사카 간사이에서 4천억을 내고 응. 그리고 민간 기업이 4천억 정도를 내 그러네요. 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그 수입을. 건설을 음, 건설을 하고 음, 건설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건설비를 하고 이제 기타 이제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예.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총 음, 한 2,750억 엔 그러면 뭐한 음, 3조 정도 음. 요즘 뭐 달러 좀 어마어마한 거네. 예, 네, 그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기업 차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사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시티 드레싱이라고 여기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도시에다가 이런 네네네. 오사카로 그냥 옷을 입힌다. 네. 예, 아, 그런 특히 이제 기업들 뭐 음, 이런 기업들 뭐 로고 같은 거. 로고 같은 거를 이제 다 특히 어,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 은행 그 뽑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아예 모든 것이 다 오사카 ATM 기계에. 엑스포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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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기 예, 예. 그런 것들. 또 어, 여기서는 또 이런 펀드도 만들었었대요. 어, 펀드도 출시를 해가지고 뭐 대출 상품인데 요거 뭐, 하면은 뭐 근데 대출 받아갈 조금 더 때마다 주는 이만큼 거, 우리가 예, 기부하겠다. 우리한테 예, 대출 많이 예, 받아가라. 예, 이런 거, 이런 것도 했었고,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또 오사카 지역이 또 되게 뭐 코미디언, 또 엔터테인먼트가 또 많이 아,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 아, 모르겠는데.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예, 기업 차원에서 이제 뭐 음, 상가, 또, 음, 뭐, 또 여기에 있던 뭐 터미널에 있는 네, 래핑, 랩핑 광고, 예, 그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이제 기업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유치 제안서에 이제 나온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인더스트리, 히스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런 관광 목적지와 이벤트 목적지로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 뭐 트레이드 쇼, 뭐 메디컬 투어리즘 등등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정치적 공동체는 먼저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연표도 이제 쭉 한번 제가 자료를 해봤어요. 저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부까지 했고 제가 조금 좀 좋게 봤던 거는 이 오사카 부 오사카 시에 있는 이런 그 지역 의원들이 네. 다른 지역 의회를 가가지고 설득해. 네. 그 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좀 우리 우리 좀 오사카에 사는데 지원해달라고요? 좀 도와달라 이런 음, 것들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음,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뭐 결기대회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사카 부의회 또 간사이 지역에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올 재팬 조직을 이제 했다. 뭐 전형적인 네, 스타일이긴 해. 일본스러운 네, 그런 뭐 사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치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 하는 거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민 공동체 차원에서는 시민의 열정적인 참여. 과연 지금 부산에서는 얼마만큼 그 열정적으로 엑스포를 하고 있는가. 최근에는 이제 BTS 공연하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시민들이 그래 이제 우리 부산에서 해보자. 한번 해야지 하는 것들을 어, 그리고 특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청년들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직은, 네. 아직은 네.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경제적 공동체 기업들 이제 좀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산이 유니콘 기업이 없어요. 기업들이. 그런가요? 예. 어, 뭐클 것 같은데 뭐 부산 연구기업이 없나요? 진짜? 부산 연구 기업이 없어요. 한 우선 교수님, 떠오르는 게 부산 연구 없네. 기업이 뭐가 있나요? 있긴 있는데 네. 작은가? 1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없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넥센 타이어라든지 네. 뭐 있긴 있죠. 있는데 옛날에 뭐 국제그룹. 국제그룹이랄지 뭐 네. 이런 것들이 동명 이런 게 다 이제 망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발업체들이 다 베트남과 다 떠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부산은. 네. 도리어 울산이나 경남 쪽 훨씬 큰 게 울산은 뭐 세계적 기업들이 뭐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뭐 현대차, 있으니까. 현대중공업, 네. 석유화학. 결국은 부산이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뭐 삼성이라든가 뭐 SK라든가 대기업들이 나와서는 하지만 결국은 이 지역 기업들이 우리가 그렇게 뭐 큰 그치. 대기업이 없더라도 음, 오히려 차라리 우리는 중소기업이 더 뭉쳤다. 그치. 네.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전략들도 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부산 않나. 어묵 뭐 이런 데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공동체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공무원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홍보. 것들도 지역 기업과 시민 기업을 어떻게 잘 한꺼번에 이렇게 뭉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정치적인 역할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어로 2030 부산 엑스포의 주제인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의 기본 이념을 지역 시민, 지역 기업 그리고 지역 정치와의 상호 유대감 형성과 유치 활동에 연계시킬 수 있다면 등록 엑스포의 부산 유치는 희망적일 것이다. 라는 말로 이제 네.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너무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네. 엑스포에 대해서 정말 한번 쫙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 짚어주셔갖고, 여러 가지, 재밌게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들으면서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일본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런 조직을 만들어갖고 나름의 이런 활동을 했었다라는 게, 저 친구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저런 것들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냈을까라는 게,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부산 아니라 뭐, 한국 작으니까 한국 전체적으로도 젊은 친구들이 이 엑스포라는 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거 하려면 젊은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누군가가 또 음. 예, 그래서 부산에 그런 있는 어떤 장을 좀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버넌스의 역할이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학교에서 한번 엑스포 관련돼 갖고 대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뭐 엑스포 유치 뭐 이런 거 거창하게 말고 얘네들처럼 부산처럼 이렇게 좀 작은 모임이라도 네, 그런 네. 것들에 대해 제안해봐라. 한번 학교에서 제안해 주시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황 교수님 혹시 예, 제가 몇 가지만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참 부럽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사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동경을 중심으로 수도권하고 되게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사카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 미나토 미라이라 그래서, 오사카를 새롭게 부흥한다.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참고로, 오사카는 관서지방, 그러니까 관동지방이 동경 중심이 관동이고, 이쪽을 관서라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칸사이. 관서지방은 옛날에 그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다 관서지방 출신입니다. 나고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경 관동이 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본의 본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의 선동열 선수가 그 주니치 네, 드래곤스에 갔거든요. 네, 주니치 드래곤스가 나고야에 있어요. 그래서 선동열이가 야구에 나오면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연결 자인처럼 폭행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오사카는 독특하게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 자기들이 동경에 못지않은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 지역이 똘똘 뭉치는 그런 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늘날 좀 보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걸 느꼈는데 우리는 지금 SDG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 지역 차원에서 또는 젊은 대학생들이 또는 뭐 거기에 의사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딱 이 엑스포를 연결시켜서 퍼펙트하게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부러운 거래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매번 주장하는데 일본 사람은 1대1로만 한국 사람 훨씬 강해요. 영어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뭐 노래도 잘하고 그죠. 근데 조직으로 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오늘도 또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산이 한번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출신이면서 그때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부산이 어렵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 끌고 가는 부산시 중심하고 이게 막 내가 그때 막 느껴보니까 이게 좀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어쨌든 뭐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뭐 기대를 해보는 건 사실인데 되게 정말 너무 부러운 거라.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뭘 한다는. 우리는 그거 쉽지 않고 대부분 다 그냥 정부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조금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를 오늘 발표를 좀 들으면서 그러네요, 진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음. 사우디 지금 리야드하고 우리가 경쟁이다라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아까 그 김보수 교수님 주신 공동체 시민 경제 정치라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우디는 어쨌든 뭐 공동체에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돈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약간 그러니까 뭐 BI가 이 엑스포라는 엑스포 정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이 투표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다 그냥 1대1 투표 다 나라마다 한 표니까 솔직히 사우디가 돈으로 밀면 저희가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다 니네 나라마다 내가 다 이만큼씩 준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그 나라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수 교수님? 뭐 그것도 하나의 네, 좋은 그런 것들 있죠. 왜냐하면은 그들보다 우리가 뭐 돈은 확실히 적지만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어렵지만 하지만 이런
시민 공동체, 네. 또 지역 공동체가 또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걔는 뭐 오일머니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막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뭉치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 조금 그걸로도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조금 저는 가져보는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이제 지금 홍보 유치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델만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에델만이 사우디도 에델만이 하고 있어요. 에델만 월드 본부에서 사우디의 전반적인 유치 관련된 업무를 에델만이 하는데 한국도 에델만하고 대웅이 컨소시엄 들어와갖고 걔네가 됐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똑같은 에델만을 선택해서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는 뭐 약간의 걱정 뭐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우디 뭐 우리가 지금 뭐 아무도 모르죠. 뭐 사우디가 우리보다 높을지 낮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사우디가 우리보다 조금 반발 자국 정도 앞에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우리가 이제 뒤집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김 교수님 제안하신 공동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효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 희망적인 거는 지금 현재 BI 네. 이제 총회 네. 의장이 한국 분이세요. 아 그래요? 누구예요? 네. 예전에 저 프랑스 대사를 하셨던 최규철 네, 대사가 예전에는 사무총장이었고 네네네. 근데 힘은 사무총장이 좀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그 실사단 할 때 아. 그분이 사무총장으로서 일본 갔었죠. 그리고 그렇구나. 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BI 총장 최고 높은 위치로 이제 가셨는데 조금 그거에도 조금 일말의 희망을 좀 더 희망 그리고 이제 큰 우리 저 BTS 네, BTS가 근데 군대 가버려갖고 이제 그때 좀 참 약간 아쉽긴 하네. 갑자기 진짜 너무 아쉬워지네요. BTS의 군대가. 오늘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창열 대표님도 계시네. 그러니까 신 대표 계시네. 안 보시나? 없으신가요? 신 대표님 마이크 카메라 켜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김규리 파트장도 있는데 마이크 옆에. 김규리 파트장. 다들 마이크 카메라 크기를 네. 네. 교수님 제가 영상 켜기 힘들고요. 네네. 네, 목소리를 참여하면 일단 저도 되게 궁금한 주제여가지고 처음부터 집중해서 잘 들었고 따로 질문사항은 아니고 방금 교수님께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저희가 개인 대 개인으로는 강한데 단체로 뭉쳤을 때 약할 수도 있다는 점에 왠지 모르겠지만 좀 공감이 많이 돼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지만 저희 뭐 협회든 아니면은 저희 업계 종사자 한 명 한 명이든 그리고 학생들이든 좀 힘을 뭉쳐서 꼭 부산에서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 저희는 김보석 교수님 학회장 하시는 동안에 한번 만들어 주시고 마이스 협회에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뭐 꼭 젊은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우리 나이에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맨날 중장년층을 모아서 또 뭔가 커뮤니티 구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한마디만 좀 부연하면 지금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떠나는 데가 부산입니다. 참고로. 그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게. 그래서 부산의 영산대학이 오창학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데 2030년이면 지금부터 8년 후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아예 부산에 있는 대학에다가 엑스포 과목을 아예 만들자. 그래서 너희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너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보자. 나는 그거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부울경에 있는 대학들은 엑스포 과목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뭘 하든 간에
같이 한번 동참하는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그런 정도까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기업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석 교수님 마무리 더 하실 말씀 혹시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진짜 엑스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오늘 김보석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어떤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 마이스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고민해서 실제 2030 부산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